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미세 공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 방송을 통해서 인텔의 핵심 부품인 CPU의 파운드리 외주화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텔의 미세 공정 진척이 더디기는 해도 인텔의 미세 공정 기술력이 그 삼성이나 TSMC에 비해서 많이 뒤졌다고 보기도 애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것만 놓고 보면 삼성 TSMC는 이미 5나노 칩을 만들고 있고 인텔은 10나노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정 노드만 놓고 보면 인텔의 공정 진척이 훨씬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인텔이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짚어보면 반도체에 대한 이해의 폭도 훨씬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운드리의 경쟁력은 팹리스의 주문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반도체를 생산해내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미세할수록 같은 크기의 웨이퍼에 많은 양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10나노 공정은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10나노대로, 7나노 공정은 회로 선폭을 7나노대로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도체 원판격인 웨이퍼 위에 회로 지도를 얹고 극자외선 EUV를 싸서 새기듯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칩 하나에도 굵은 회로 선폭, 얇은 회로 선폭이 있습니다. 굵은 선폭은 사인펜, 얇은 선폭은 볼펜으로 생각하면 쉬운데요. 회로 선폭이 얇으면 칩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전력도 적게 먹습니다. 문제는 동일 칩 안에서도 선폭이 다른 회로가 존재하다 보니 혼재하다 보니 공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회사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회사는 칩 안에 구현된 가장 얇은 회로 선폭을 기준으로 10나노 공정을 적용했느니 7나노 공정을 적용했느니 하고 말합니다. 또 다른 회사는 칩 안에 굵은 선폭과 얇은 선폭을 더해서 평균을 따져서 공정 이름을 정합니다. 문제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회로 선폭을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잡았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10나노를 적용했다, 7나노를 적용했다 하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최첨단 공정 개발 경쟁으로 기준조차 다른 공정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오차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인텔은 공정 기준에 더 보수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텔이 말하는 10나노 공정은 TSMC, 삼성의 7나노 공정 혹은 6나노 공정, 인텔의 7나노 공정은 TSMC, 삼성의 5나노 공정, 4나노 공정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회로 선폭이 굵을수록 반도체 칩은 더 커집니다. 칩이 커지면 소비 전력이 더 많아집니다. 이는 곧 발열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냉각 장치를 달아야 되고 또 이런 냉각 장치 때문에 전력을 더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기술력이 뛰어날수록 회로 선폭이 더 얇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칩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로 선폭뿐이 아닙니다. 트랜지스터 집적도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트랜지스터를 어떤 특정 영역 안에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실 회로 선폭을 줄이는 이유는 트랜지스터를 좁은 공간에 더 많이 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로 선폭만 줄이고 칩을 열어놓고 보면 트랜지스터가 생각보다 덜 들어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TSMC, 삼성의 경우가 인텔에 비해서 그런데요. 인텔에 비해서 이 두 회사는 회로 선폭은 더 얇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같은 공정을 통해서 나온 칩을 분해해보면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인텔에 비해서 훨씬 못합니다. 가령 인텔은 10나노 공정에서 제곱밀리미터당 1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나 삼성의 10나노 공정은 약 5천만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TSMC, 삼성의 7나노 공정의 트랜지스터도 8천만 개에서 9천만 개 수준으로 인텔의 1억 개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인텔의 10나노가 TSMC, 삼성의 7나노보다 낮고 6나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인텔이 지금 내놓고 있는 컴퓨터나 서버의 10나노 CPU는 AMD가 TSMC를 통해서 만드는 7나노, 6나노 CPU와 엇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AMD의 경우 내년에 TSMC를 통해서 5나노 칩을 만드는데요. 인텔 10나노가 TSMC 6나노와 같다고 보면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텔이 점유율 90%가 넘어서 확실히 우위에 있는 서버 시장은 더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미세 공정이 조금 더 앞선다고 곧바로 AMD로 제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인텔로서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한 번 더 미세 공정 개발에 배팅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인텔은 저전력 CPU 시장은 포기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시장을 ARM에게 내줬죠. 인텔로서는 미세 공정의 최첨단을 달리는 모바일이 아니라 PC와 서버 시장에서 수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CPU를 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텔은
수년 전부터 다른 기업들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집적도를 높이지 못했음에도 노드 이름을 계속 낮춰가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간 인텔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선도해 온 리딩 기업이었습니다. 메탈 게이트 기술을 첫 상용화한 것도 인텔이었고 핀팩 기술을 가장 빨리 적용한 것도 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10나노부터 기술벽에 부딪혀 공정 개발에 진척이 더딥니다. AMD가 압박해 오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인텔이 CPU 시장 방어를 위해서 CPU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인텔이 미세 공정의 한계를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MD처럼 결국 제조벽에 막혀서 팹리스로 전향할까요? 1년 내에 어떤 길로 인텔이 걸어갈지 얼추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